첫날 코로나19 감염 우려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대 총선보다 2배가 넘는 투표율이 나타났습니다. 총선 후보자들도 사전투표 첫날 잇따라 투표에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 투표를 마친 뒤 선거운동을 이어갔습니다. 9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신청 첫날 82만여 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대학 온라인 수업에 만족하는 학생이 6.8%에 불과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학생들의 등록금 불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 투표를 하기까지의 과정은 더 복잡했지만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자부심은 남달랐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사전투표 첫날 우리 동네 투표소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투표소 밖에서 손소독제를 꼼꼼히 바른 후 위생장갑을 챙겨봤습니다. 네. 체온 검사까지 통과하면 비로소 투표소 입장. 투표장 안에서도 거리 두기는 필수입니다. 투표용지를 받을 때까지 1m 간격으로 그려진 하얀 선에 맞춰 저마다 순서를 기다립니다. 삼엄한 분위기 속에 받아든 2장의 투표지. 기표소 안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동안 투표장 곳곳에서 수시로 소독이 이뤄집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불안 속에 투표장을 찾았지만 생각처럼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평상시 걷는 것보다 선거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것 같아요. 국민들이 놀릴 필요가 없다. 와서 보니까 너무 잘 돼 있다. 시스템이. 그래서 다들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준비 과정이 까다로워진 만큼 한 표에 대한 유권자들의 자부심은 더 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시국이 힘들긴 해도 그래도 좀 국민으로서 좀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했고, 아무래도 지금이 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서 투표를 하기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서 찾아온 것 같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할 건 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깜깜이 선거 우려 속에 시작된 사전투표. 걱정 속에서도 한 표의 힘은 선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가 10일과 11일 이틀간 진행되는데요. 거리에서 치열한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후보자들도 사전투표 첫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인천 총선 후보자들의 사전투표 현장을 이정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15 총선의 사전투표 첫날, 유동수 계양갑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른 아침부터 부인과 함께 인천 작전동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입니다. 조금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전투표를 통해 자신의 건강도 지키시고 대한민국과 계양의 미래도 지키십시오. 유동수 후보와 경쟁을 펼치는 계양갑 이중재 미래통합당 후보도 투표를 마친 뒤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4월 15일 날 투표가 어려우신 분들은 사전투표소를 방문하셔서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명 마스크를 쓴 채 자택 근처 투표소를 찾은 송영길 계양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가족과 함께 투표를 마친 뒤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이 재난을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힘을 모아주실 것을 호소드리겠습니다. 이제 5선 의원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그 힘으로 계양 테크노밸리를 완성해서 계양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비슷한 시각, 윤영선 계양을 미래통합당 후보도 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하고 유권자들에게 한 표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특히 계양 유권자, 계양 을지역 유권자 여러분,
이번 투표 너무 소중한데 잘 판단하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이번 사전투표 그리고 15일 투표에 모두 투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사전투표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후보자들은 주말 내내 지역구를 돌며 막판 선거 유세 총력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선관위 주최 후보자 초청 토론회 도중 이른바 막말 파문으로 논란이 된 차명진 부천병 미래통합당 후보가 미래통합당으로부터 탈당 권유 조치를 받았습니다. 차 후보에게 당초 제명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10일 오전 열린 미래통합당 윤리위원회에서는 탈당 권유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차 후보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선거 완주할 수 있게 됐다며 당 윤리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차명진 후보는 통합당 후보로 총선 완주가 가능해졌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키워온 선거는 1948년 재헌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73년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의 역사와 변화를 김단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해방 후 처음 치러진 1948년 재헌 국회의원 선거. 만 21살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한 표씩 주어지는 평등 선거 원칙이 적용됐습니다. 국회의원 수는 200명, 95.5%의 매우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제3대 총선은 6.25 전쟁 이후 혼란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휴전선 이북의 7개 선거구를 제외하고 203곳에서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4.19 혁명을 거쳐 치러진 제5대 총선에서는 개정된 헌법에 따라 양원제가 처음 도입됐으며 민의원과 참의원이 각각 따로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하고 다음 선거가 치러집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전국구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건 제6대 총선입니다. 의원 정수는 역대 가장 적은 175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제7대와 8대를 지나 유신 헌법 제정 이후 실시된 9대 총선에서는 한 선거구당 2명의 의원이 선출되는 중선거구제가 실시됐습니다. 또 유신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73명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됐습니다. 이렇게 70년대와 80년대 중반을 지나 1998년 제13대 총선은 60 민주항쟁 이후 진행된 첫 선거입니다. 국회의원 의석수는 299석,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소선거구제가 적용됐습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는 선거제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때입니다. 후보자의 전과 기록이 공개됐고 사상 처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 공보와 함께 부재자 투표 안내문이 발송됐습니다. 이어 4년 뒤 치러진 선거에선 지역 후보자 외에 정당에 또 한 번 투표하는 지금의 1인 2표제가 실시됐습니다. 또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과 같은 깨끗한 선거를 위한 각종 장치들이 마련됐습니다. 제19대에 들어서는 국회의원 300인 시대가 개막했습니다. 2012년 7월 출범을 앞두고 있던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선거가 따로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재외선거 도입으로 선거권 보장도 확대됐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첫 사전투표가 도입된 20대 선거를 거쳐 21대 총선에서는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국회의원 수는 300명으로 동일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3년 동안 수많은 선거를 통해 오늘날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퇴원한 환자와 환자를 돌보던 간병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정부 이동에 사는 52살 A씨는 의정부 성모병원 9층에 입원했다 지난달 27일 퇴원한 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양주 백서급에 사는 50대 남성 B씨도 의정부 성모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퇴원 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정부 이동에 사는 71살 C씨는 의정부 성모병원 8층에서 환자를 돌보던 간병인이었으며 같은 병실에 있던 동두천 60대 여성이 지난 8일
코로나19로 확진돼 다음 날 진단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도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각 대학들도 비대면 온라인 강의 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어서 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시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진철 기자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학교 수업. 전국 26개 대학의 총학생 연합회가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온라인 수업에 만족하고 있는 학생은 6.8%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등록금 반환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게 뭐 학교에서 배우는 거보다 그 화상 정하는 게 반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등록금은 전부 다 낸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정부에서 진짜 알아서 이거를 지원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진짜 이거는 뭐 학교에 자체에서 어떻게 그거를 배려를 해주시든지 해야지 진짜 이 가정의 이 부모들은 걱정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한 학기를 다니려고 등록금을 많이 냈는데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도 못하고 인터넷 강의나 학교 다니면서 강의실에서 수업하는 금액이 같다면 좀 조정을 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연락을 먼저 취해준다거나. 비대면 수업하면서 교수님께서 과제도 내주시고 하시지만 실제로 강의 듣는 것보다는 퀄리티도 많이 낮은 것 같고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국립이라도. 그래서 안 간 동안에 그 돈을 이렇게 분할로 해가지고 조금은 돌려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 측은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미 10년 넘게 등록금이 동결돼 재정난을 겪는 데다 코로나19로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수용 비용 등 재정이 더 빠듯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다양했습니다. 등록금 반환은 절대 안 해줄 것 같은데요? 절대 안 해주죠. 그리고 그거는 한번 선을 넘기면 사례를 남겨주면 언젠가 또 다른 문제로 다른 코로나가 아니어도 다른 문제로 등록금 반환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교수가 무슨 개인 사정으로 공백을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게 끊이지 않게 소송처럼 계속될 거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재단 측에서는 이번 선을 긋겠죠, 확실히. 실시간으로 이제 직접 대면하는 강의보다는 못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등록금 반환은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액은 아니더라도 빨리 학교에서 입장을 내줘야 저희도 마음이 편해지고 학교 다닐 맛도 더 나겠죠. 코로나 자체가 국가재난이기도 하고 학교랑 교육부도 어느 정도 준비가 안 돼 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건 사실이나 학교에게 무책임하게 막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 뒤에 등록금 반환을 급하게가 아니더라도 좀 천천히 요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국 대부분 대학이 온라인 강의를 1학기 전체로 연장한 가운데 온라인 수업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한 주간의 경기도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경기도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또 경기도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공공 배달 앱 개발을 추진합니다. 주간 경기도 김호 기자입니다. 경기도와 18개 시군의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접수는 이달 30일까지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경기지역 화폐카드나 신용카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자는 자신의 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자신의 인적 정보와 신청 금액을 확인한 이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화폐카드는 문자와 함께 10만 원이 충전되며 신용카드는 신청 이후 사용 때마다 금액이 차감됩니다. 재난기본소득 유효 기간은 승인 완료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며 전통시장이나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경기도가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맞아 전국 교사들에게 교육용 동영상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동영상은 경기도 지식이 보유한 2,000여 개로
온라인 계약 방침 이후 지식 콘텐츠를 활용하게 해달라는 전국 교사들의 요청에 따른 조치입니다. 경기도는 신청자의 실제 교사 자격 여부와 원격 수업 시스템을 확인한 이후 교육용 콘텐츠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체계를 바꾸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알려지자 경기도가 공공 배달앱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플랫폼 기업들의 부의 독점에 따른 경제적 약자들의 착취가 일상화될 수 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공공 배달앱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 주식회사 대표를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와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 배달의 민족의 기업 결합 심사 과정에서 독과점 같은 부정적 측면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기도가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총회장 등 6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도는 이만희 총회장 등 6명이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 폐쇄 조치를 내린 가평군 신천지 예수교 시설에 무단 출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설은 신천지 평화박물관 건립공사 부지로 알려졌으며 이 총회장 일행은 내부 관리와 식목 등의 목적으로 무단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폐쇄된 시설은 지정된 관리인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구의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도는 오는 7월까지 넉 달간 코로나19로 복지 사각지도에 놓인 6만여 가구에 긴급 생계비 54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356만 원 이하이거나 최근 한 달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25%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9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신청 첫날 82만여 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10일 새벽 2시 기준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82만 6천여 명이 신청했고 신청 금액은 1,359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고 24만 명이 동시에 접속하면서 휴대폰 인증 서버가 다운되는 등 불편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도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휴대폰 인증 지원 업체를 기존 한 곳에서 3곳으로 늘리고 신용카드 인증센터 서버를 4배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일 저녁 6시 20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꽃을 재배하던 비닐하우스 5개 동에 타고 승용차 한 대가 일부 그을려 소방서 추산 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비닐하우스 인근 공터에서 처음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천시 교육청이 경인 지역 4개 대학교의 입학 설명회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입학 설명회는 인하대와 인천대, 가톨릭대, 경인교대 등 인천과 부천 4개 대학교의 내년 대입 전형의 특징과 지원 전략, 준비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교육청 마중물 진학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는 14일부터는 경인여대, 인천재능대, 인하공전 등 인천 지역 전문대학 동영상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센터 4곳을 설치하기로 하고 공모에 나섰습니다. 공모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며 참여 희망 시군은 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도는 응모한 시군을 대상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접근성과 편의성, 안전성 등을 평가해 다음 달 중 선정할 계획입니다. 4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는 투표 인증샷과 함께 우리 지역 일꾼으로 뽑힐 당선자에게 바라는 점을 카카오톡 제보 2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LG 헬로비전에서 선거 당일 개표 방송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선거 방송은 LG 헬로비전과 함께. 헬로TV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